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겁에 질린 개는 크게 짖습니다. 그렇지만 물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들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귀국해서 수원지검으로 전격 이송됐습니다. 바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 세 번째 검찰 소환 카드가 갔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27일 혹은 30일 대장동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이 통보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에게는 세 차례의 검찰 소환 통보가 왔습니다. 첫 번째 소환 통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는데 이재명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만 나오면 이재명은 배지가 날아갑니다. 두 번째 소환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지청이 보낸 겁니다. 처음에는 반항하던 저항하던 민주당, 결국 이재명 대표는 성남지청에 12시간 넘게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서면 진술 이런 거 준비했다가 적당히 나오려고 했지만 예상치 않은 질문에 12시간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몸통 대장동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에 그동안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FC 후원금 의혹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장동은 받지 않겠다? 사건을 고르겠다는 겁니까? 아마 이재명은 27일 혹은 30일 날 검찰 소환에 불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환 조사를 받을 겁니다. 지난 성남FC 후원금 때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이번 이 대장동 의혹은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어마어마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에 이재명이 처음 당선됐던 2010년부터 그리고 지난해 대통령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왔던 그때까지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이 생겼을 때까지 이재명의 11년을 그냥 훑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문들이 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하루로는 부족할 겁니다. 지금 검찰이 이재명의 소환조사 일정을 이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도 딱히 이거 우리 출석 못하겠다 하기 힘들 겁니다. 이미 이 소환 뉴스가 나온 뒤 민주당의 이 당내 회의에서는 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언론들은 보도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당할 겁니다. 생각이. 안 간다? 안 가면 더 큰 게 터집니다. 그러면 재판에 바로 넘겨서 이재명은 정말 큰일 날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지금은 이 수천억 당군인의 최대의 특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대장동이 가능했던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또 어떤 걸 만들고 고치고 이렇게 만들고 그 대가를 따먹은 사람들이 대장동 일당들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이틀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엄희준 부장검사, 3부 강백신 부장검사, 엘리트 검사 두 부장검사가 바짝바짝 이재명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에 27일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출석해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피의자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정한 금요일 27일에 나온다면 월요일인 30일에 또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직접 확인할 내용이 방대해서 조사에 최소한 이틀이 걸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이 1년 반 가까이 수사한 위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혐의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돼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 약 11년에 걸쳐서 방대합니다. 성남시가 주도한 이들 사업 전반의 최종 결제자가 성남시장이었고 그때 성남시장이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 본인이 이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서 인지, 개입, 묵인
이걸 검찰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유착했고 내부 비밀을 빼내 불법 이득을 취했다는 게 검찰이 보는 비리의 구도입니다. 실제 유동규가 양심선을 할지 다 풀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유착관계가 형성된 시점을 검찰은 2010년 6월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업 전반에 걸친 불법 행위에 대해 개입했는지 살피기 위해서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배제, 용적률 향상, 1공단 공원사업 분리 등을 통해 공사 몫이었던 개발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는 배임에 이재명이 관여했는지 주요 수사 대상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위에도 뭐 수사는 이 수익 배분 과정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대선 경선 불법 자금으로 건너간 게 아니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진상, 김용까지는 지금 수사가 마친 것으로 보이고 이미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재명은 일단 소환에 응하겠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때문입니다. 안 간다고도 못합니다. 왜? 사건 골라서 니는 그러면 네가 편한 거는 가고 네가 안 편한 거는 안 가느냐? 지금 이재명은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방탄국회입니다. 자, 지금 이제 1월 달에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부터 6월까지 또 임시국회가 계속 열립니다. 6월까지 반년 동안 이재명을 위한 방탄국회가 열린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이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의혹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도 이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부결시켰다?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총선에서도 아마 이재명 때문에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